이 영상은 엘리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책을 한 권 추천하기 위해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바쁜 일상에서 길을 잃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앉아서 읽기에 어울리는 소설집입니다. 이런 톤의 작품집을 또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가웠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폴륜 작가의 벌집과 꿀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엘리이고요. 우선 이 책의 저자인 폴륜 작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에는 스노우 헌터스라는 책으로 먼저 알려진 작가님이에요. 저자 소개를 보면 이주민 가정에서 성장한 체험을 바탕으로 정체성과 갈망, 시간과 역사 속에 놓인 인간이라는 문제를 주로 그린다고 하는데 2023년에 출간된 이 책 벌집과 꿀은 스토리상을 수상하고 타임의 올해 최고의 책 10에도 선정되었고 또 많은 매체와 작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총 7편의 단편이 실린 작품집인데요. 이 단편들은 한국계 디아스포라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 각각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폴륜 작가의 책을 처음 읽게 되는 거라서 과연 어떤 글을 쓰는 작가일지 궁금해하면서 한 작품 한 작품 읽기 시작했는데요. 단편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 작품이 어떤 인물과 어떤 사건을 그리고 있는지 이 정도는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작품 보선은 이제 막 교도소에서 출소한 보라는 이름의 젊은 한국계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보는 어느 낯선 소도시로 향해서 그곳의 카지노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동료와 이웃들을 만나게 되고요. 두 번째 작품 코마로프는 탈북한 뒤에 외국의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일해온 여성 주연의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의 한 호텔에서 주연에게 접근해온 남자들은 주연에게 도청과 녹음 장치를 달아주면서 어떤 임무를 상기시키는데요. 과연 어떤 임무일까요? 세 번째 역참에서는 에도 시대의 사무라이 도시오가 주인공인 소설입니다. 도시오는 동료 히로코와 함께 유미라고 불리는 한 조선인 소년을 고국으로 보내주기 위해 어딘가로 향하는 길입니다. 다음 소설 크로머는 아버지들이 탈북민인 해리와 그레이스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런던 교외의 한인타운에 위치한 이들의 가게에 어느 날 밤 한 아이가 피를 흘린 채 찾아옵니다. 표제작인 벌집과 꿀은 다시 한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1880년대 연해주의 어느 작은 고려인 정착지로 향합니다. 이 작품은 이곳의 치안관으로 일하는 어느 러시아인 군인이 쓴 편지이자 보고서인데요. 이 글을 통해서 그는 어느 날 정착지의 한 고려인 여성이 남편을 죽이고 죽은 남자의 동생이 그 여성에게 복수를 가하는 사건을 보고합니다. 다음 작품 고려인은 함께 살던 삼촌이 죽은 뒤에 홀로 남겨진 16살 소년 막심이 주인공인데요. 이 소설은 사할린 섬의 교도소에서 일한다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는 막심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작품 달의 골짜기는 한국전쟁이 끝난 뒤 고향의 산골 깊은 곳에 위치한 집으로 돌아온 동수라는 남자의 이야기예요. 이곳에서 동수는 외부와 거의 단절된 채 고독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것들이 이 작품집에 실린 단편들의 간략한 내용이었는데요. 보셨다시피 현대 한국과 미국, 스페인, 에도 시대의 일본, 1800년대 말 러시아 등등 정말 다양한 국가와 시대를 넘나들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주와 상실, 고독, 정체성이라는 공통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 이야기가 이렇게 지도 위에서 넓게 퍼져나가면서도 동시에 한 지점으로 수렴되기도 하는 듯한 다소 모순된 표현이기는 해도 그런 독특한 매력이 있는 작품집이었습니다. 그간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을 틈틈이 읽어왔지만 제 기억에 대부분은 장편소설이었고 특히 배경이 되는 국가와 시대의 범위가 이렇게 넓은 작품집을 만나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옹기니의 말에 따르면 작가님의 조부가 한국전쟁 때 탈북한 피난민이고 작가님 자신도 어렸을 때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정작 가족으로부터 자신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나 설명을 들은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설명을 읽으니까 이제 작가님께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더 깊게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죠. 그러다가 아내분인 로라 반덴베르그 작가와 함께한 대담을 읽게 됐는데요. 그 대담에 따르면 어떤 여정을 다룬 서사에 끌리는 이유 중 하나가 역시 작가님의 어릴 적 경험이라고 합니다. 삶이 항상 움직이고 있으며 어디에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느낌, 이것을 받으면서 커왔고 또 여전히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레 여정이나 여행을 그린 예술작품들에 끌렸고 그 작품들은 아주 커다란 캔버스 위에 그려진 이야기,
그리고 어딘가에서 온 인물들이 끊임없이 이동하며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가님의 삶의 궤적이라고 할까요? 살면서 겪고 느낀 것들에 의해 자연스레 형성된 관심사가 이 책에도 가득 담겼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한 각 작품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죠. 교도소에서 출소한 인물도 있고 도청장치까지 동원한 어떤 수상한 임무도 있고 에도시대 사무라이, 고려인 정착지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등등 한 번 들으면 쉽게 잊기 힘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연스레 궁금해지는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사건과 배경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책은 이 표지에서 짐작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차분하고 담담하면서 또 미니멀한 느낌의 소설집입니다. 인물의 내면과 생각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느낌표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종류의 작품들인데요. 소설 속 인물들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고요. 스스로도 자신이 어떤 마음인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것들을 또렷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겠고, 혹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으나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 정체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곳과 저곳의 기억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만 같은 그런 혼란. 그런 점에서 이 인물들은 경계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책의 그 특유의 서정적이면서도 잔잔한 분위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덤덤한 문체가 이주민의 긴 역사와 또 때로 겪었을 상처들, 어디에 있어도 쉽게 풀리지 않는 외로움과 갈망을 간신히 덮고 있는 얇은 막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 아래는 기억과 감정의 거센 강물이 흐르고 있겠죠. 결코 평탄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이주민들의 삶, 하지만 이 소설집에는 그들의 삶에 찾아온 따뜻함의 순간을 그리면서 무엇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해주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작품인 역참의설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설은 에도시대 사무라이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무라이들은 전쟁 때 납치해왔던 조선인 소년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조선인 사절단의 일원을 만나러 역참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사무라이가 지닌 특유의 이미지, 그리고 조선과 일본이 전쟁을 했었다는 당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무라이인 도시오와 히로코가 유미에게 보여주는 마음은 굉장히 따뜻하고 또 여리기까지 합니다. 그 마음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동과 말 하나하나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데요. 그 마음 덕에 유미는 일본에서도 그래도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걸 테고요. 이들은 곧 헤어질 운명이고 또 헤어지고 나면 아마도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겠지만 두 사무라이의 따뜻한 마음은 유미에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원동력이 또 되어줄 겁니다. 역참에서뿐만 아니라 이 책에 수록된 많은 작품들에서 이런 순간들, 새벽녘의 하늘에 비춰오는 은은한 빛 같은 순간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그럴까 이 책에 담긴 인물들의 과거와 현재 모습이 좀 적막하고 또 고단해 보일지라도 이 책을 덮고 났을 때 제 마음에 가장 진하게 남는 감정은 애틋함이었습니다. 이 인물들의 앞으로의 삶은 조금 더 평온하고 또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고향이나 고국을 물리적으로 떠나오지 않았더라도 우리 모두 어떤 부분에서는 풀리지 않는 정체성의 혼란, 해소될 길 없는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삶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는 순간도 있겠죠. 각자의 복잡한 사정과 역사가 다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를 떠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용히 곁을 내어주는 그런 책입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께도 잔잔한 위로와 짙은 여운을 선사하길 바라면서 꼭 읽어보시라고 여러분께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 책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도 혹은 이렇게 고독하고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강인한 생명력과 불굴의 의지도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채우면서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런 점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 참 귀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라서 저도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는 마음으로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작가님의 책이 아직까지는 한국에 이렇게 많이 번역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작가님의 책을 한국에서도 꾸준히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 책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 이 영상은 엘리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